안녕하십니까. CNG 지식방송을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그 디자인 컨버전스에 대비한 CAD 앤 그래픽 분야의 교육 산업 환경과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011년 3월 22일 그 이슈 시간으로 MD의 곽용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간 좀 그 지식보다 가장 그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새로운 지금 이제 CAD를 막 들어온 사람, 좀 몇 년 한 사람, 또 그리고 앞으로 CAD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내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캐리어를 하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미리 자료를 보니까 좀, 현실감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교육 쪽이나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20년 예, 전에 예. 쪽에 올림픽에서 진행을 하다 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부분은 예. 이제 우리 업체들이 CAD 인력에 대해서 어떤 능력들을 요구하는지 예.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예. 해서 어떤 새로운 직업이나 예. 아니면 경력 개발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자 예. 이게 좀 고객분들한테 좋은 어떤 공복이가 됐으면 뭐 앞으로는 이제 점점 소프트웨어도 쉬워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국어처럼 사실 엔지니어는 이런 CAD라는 것이 뭐 CAD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한 부분의 역량, 외국어처럼 역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D에서 3D로 많이 네. 지금 넘어가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자체를 또 협업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네. 자체도 많이 또 지금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하나의 기능이나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네. 같고, 어차피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설계를 진행할 때 나 혼자 어떤 설계를 완성할 수는 없고, 네. 거기에는 마케팅 가이드도 필요하고, 또는 뭐 산업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네. 또는 시각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해석을 하는 엔지니어들하고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스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떤 분야별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능력들이 그 이제 엔지니어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를 세일즈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켓이 자기를 필요한 마켓이 뭔지 모르는 거. 뭐 기능이나 뭐 이런 거나 이런 데는 잘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엔지니어 생활을 오래 했는데 맨 처음에 나도 상품이구나. 마켓에서 나를 어떻게 원하는지 내가 변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고참이 되면서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이제 처음에 오토캐드라는 제품을 접하기 시작한 게 한 20년. 그 당시에 오토캐드를 접하게 된 것도 제가 찾아서 오토캐드를 접한 게 아니라 뒤에 선배가 오토캐드를 배워서 또 취업을 해서 잘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토캐드를 배우면 내가 어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충분히 자기네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토캐드를 배웠고요. 그래서 오토캐드를 뭐 설계 쪽보다는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원하는 사람들, 고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감사적인 시작을 했고, 그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오토캐드라는 제품을 만들고 그 vendor사에 또 취직하게 되는 좋은 또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정보를 주시고, 우리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 또 거기서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살아가면서 다시 또 투자를 하고,
자기 비전을 실현을 하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상하게 뭐 이런 실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못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원래는 실무와 그다음에 학교 간의 개성 분명히 극복해야 네. 되는 네.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방향성이나 예. 또 이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네. 그 분들한테 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실 그 내용인데, 가장 키워드가 컨버전스라고 하셨어요. 디자인 컨버전스. 그러니까 요새 마켓에 가장 앞으로 향후 가까운 미래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켓에서 예, 예. 뭐 기능을 많이 알아도 좀 불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대부분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이제 I형 네. 인간에서 T형 인간으로 많이 네.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지식을 알고 네. 그 다양한 지식을 알과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예. 동료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의 컨버전스도 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디자인 컨버전스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네. 곧 융합 시대라고 네. 컨버전스 시대를 많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컨버전스 시대에서 과연 캐드라는 소프트웨어나 또는 그래픽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 자체가 과연 통합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네. 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네. 제시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저는 이제 그 T형에서 이제 네네. 파이형. 예. 왜냐면 두 개를 깊이 알아야 된다. 왜냐면 엔지니어링도 설계도 알아야 되지만 오토캐드도 예. 좀 잘 알면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 설계할 때도 설계자들 중에 한 친구는 오토캐드나 뭐 캐드 네. 기능을 잘하는 관심이 있고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얼리어답터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어떤 사람들이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런 네, 친구들이.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그 디자인 컨버전스 네. 이거는 이제 알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는 일단은 뭐 기계들 제품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IT 쪽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그 개체 쪽에 복합적으로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끔 어떤 제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소프트웨어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2D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3D 소프트웨어도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인 해석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모든 기능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나 설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유기적으로 그 동료들하고 또는 내가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하고 어떤 좋은 그 질적인 퀄리티의 설계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컨버전스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컨버전스가 이제 왜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 그 컨버전스 시대 뭐 디자인 컨버전스, IT 융합 또는 뭐 사회 융합 이쪽의 맥락을 트렌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때 이제 융합이라는 게 뭐 키워드로다가 많이 사용했는데 뭐 그 분야에 오래 있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뭐 느낌이 오는데 뭐 처음 하는 사람이 뭘 융합이라는데 융합이라는 건 안다. 뭐 두 개를 합하는 건데 뭐 어떤 식으로 융합하는지 내가 그 실제로 내 주위에서 느낌이 없다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 디자인 컨버전스와 실무 환경이라는 거 이거는 또 어떻게? 그 지금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건축 건설 분야 쪽에서 보면 지금 많은 작년에 학회가 빔 학회라는 거가 많이 이제 태동이 됐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빔이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인데 그 빔의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를 할 때 2D 데이터 또는 3D 데이터 또는 어떤 BOM 데이터 그리고 어떤 뭐 빌딩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설계 프로세스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또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건축 디자이너들이 엔지니어들이 또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같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설계 업무 자체도 복잡해지고 설계 업무의 영역별 엔지니어들하고 해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코어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또 그 적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컨버전스 자체가 또 어떤 그 이런 건축 건설적인 분야에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설계 데이터를 좀 그 산출해내는 그런 어떤 그 환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그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뭐 그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하나 예, 예. 뭐냐면 옆에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수명 주기에 나중에 설계단에 있는 사람과 시공하는 사람들이 네네. 협업 없이는 예. 이런 복잡한 세상 살기 어렵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건축가하고 또 기계 쪽의 엔지니어하고의 이 소통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만의 그 업무 영역과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허물어서 경계를 이렇게 좀 그 허물어뜨리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거기에 보면 요즘에 이제 디자인 쪽에서 보면 CMF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머티리얼, 피니시라는 부분. 그래서 어떤 제품을 디자인을 했을 때 뭐 표면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가정생활에서 보면 LG 뭐 휘센 에어컨이나 아니면 삼성 하부젠 에어컨이나 거기에 보면 디자인 안에 어떤 그 도형의 패턴이 예전에 꽃에서 좀 도형의 패턴으로 많이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디자이너 쪽에서는 조금 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학 쪽에 있는 엔지니어가 디자이너 쪽의 어떤 그 경향이나 디자인 쪽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조금 좀 정형화된 거에서 지금 형이상학적으로 좀 오픈된 개방적인 그 생각 사고를 좀 가져야지 조금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거는 좀 원초적인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장 말랑말랑한 그 사춘기 때 이과랑 문과랑 나눠가지고 예. 사실 뭐 이과는 뭐 그런 인문계나 뭐 디자인 쪽에 대해서 네네네. 뭐 전혀 너 이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그 예, 교육이 대학교 가서 갑자기 변해질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단히 노력을 네네. 대학교 가서 해야 되는데 또 대학교에서는 또 뭐 약간 좀 기능 교육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를 네네네. 한다든가 뭐 이래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10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컨버전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그 구인 업체에서 어떤 인력들을 그 채용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10년도에서 이제 저희가 그 운영 중인 캐리잡 코리아 사이트에서 구인 업체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해서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하나의 제품만 또는 하나의 어떤 설계 영역뿐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상품 기획과 제품 디자인을 같이 좀 하는 뭐 인력 또는 뭐 프로 엔지니어하고 오토캐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 된다. 또 뭐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거기 건축 설계에서 또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 쪽에 사용되지는 포토샵이나 맥스의 기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로 하고 뭐 인테리어 설계에 뭐 캐드가 기본적이지만 거기에 또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렌더링된 이미지 이런 맥스의 기능을 또 사용하는 인력 뭐 또 설계 업무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오피스를 잘 쓰는 인력 그 다음에 뭐 기구 설계나 금형 설계 거기에 또 이제 일반적인 사무까지도 할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또 이런 다양한 인력이 요구되었지만 그 전에는 오토캐드를 쓰면서 사무를 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오토캐드를 하면서 뭐 재무 격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요구되었지만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를 오토캐드도 사용하고 뭐 카티아도 쓰고 또는 인벤터도 쓰고 또 맥스도 쓰고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쉽지는 않은데, 사실. 그렇죠. 근데 과목을 어떤 솔루션에 맞춰서 가리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면 고용부죠, 지금. 예전에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청년 인턴제나 또는 아니면 실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교육을 100% 지원해서 교육과정을 많이 이런 직업학교나 훈련시설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과정들을 많이 늘려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 안에 보면 2D도 배우고 3D도 배우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금융 쪽일 경우에는 몰딩 쪽 또는 뭐 해석 쪽 이런 쪽까지 같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그 몇 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인력 자체에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배우고 나왔지만 현업에서 뭐다 설계에 대한 그 지식을 쌓아가면서 뭐다 전문적인 부분에서 경력 개발하는 부분에서의 교육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 이걸 보니까 이제 저는 한 금요일날 하루 종일 네네네네. 이제 대학교 가서 예. 그 가리키고 있는데 예. 그냥 캐드만 해요. 그냥 솔리도 하나 뭐 네네.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걸 뭘 쓰는지를 그 학교 교육이 많이 뒤떨어진 것 같아요. 느낌을 보면 뭐 그냥 컴퓨터에다가 캠이나 캐드 소프트웨어를 인스톨을 했는데 네네. 그 뭐라 그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예. 이제 사회가 원하는 거에 빨리 따라오질 못하고 한 10년 전 그대로 그냥 그래서 뭐 오토캐드나 뭐 캐드 이런 것만 알고 가면 되지 예.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컨설팅 때문에 이런 안산 이런 데 회사에 가면 저기를 하더라고요. 뭐 프로이드 하면서 오토캐드 사용자. 네네. 왜냐하면 주로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는데 예. 가끔 이제 그 위에 그 회사가 프로이드를 네네. 포맷을 원하니까 예. 그거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그 박사님도 이제 필드에 많이 나가셔서 컨설팅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시다 보면 지금 이제 중소기업 연수원이 전국에 이제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산 쪽에 중소기업 연수원의 교육을 많이 또 의뢰를 해서 받아서 이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럼 거기에 직무 교육을 진행할 때 인벤터, 솔리드웍스, 카티아, 포이, 오토캐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업에 조금 맞게끔 어떤 도면 위주로 해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현업에서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지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익혀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이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동감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는 그 사는데 예, 근데 외국 같은 데는 반대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쟤네들이 시작을 못하는 게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그 보스가 네네네네.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살 돈이 있는데 교육할 돈이 없어 난 못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뭐 소프트웨어 사면 교육 공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그 설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그러니까 뭐 공짜로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벤더사에서 특별하게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재직자 교육 과정이 일반 학원이나 이런 직업 훈련 시설에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복리후생비로 교육비로 뭐 비용을 떨굴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직원들의 어떤 캐드 업무 스킬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100%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지 뭐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있는데 그렇게 환급을 받으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연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예전에 이제 지금 그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보다는 이제 드래프터 또는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토캐드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 보면 학원이나 일반 직업훈련 시설에서 대부분 90%가 현재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라 인문학, 사회, 또 비전공자분들이 이제 오토캐드를 배워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인력들을 채용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그 대기업 말고 이제 캐드잡 코리아 사이트에는 이제 중소기업의 구인업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정보에 나타난 거에 보면 뭐 경력 안 따지고 또는 뭐 전공 불문하고 남녀 불문하는데 단순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은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디자인도 해야 되고 또는 뭐 공학적인 설계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어차피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토캐드라는 또는 뭐 인벤터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를 하나만 가지고 그 취업을 한 그 취업자들보다는 비용을 연봉을 아니면 뭐 월급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은 네네. 이제 그 중소기업이 더 그런데 예. 전문 인력을 완전히 하나만 하는 전문 인력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네. IMF나 이럴 때 보면 좀 그 생존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다기능하는 사람들이 생존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면서도 어떤 좀 경영 마인드나 뭐, 네, 이런 예. 예를 들어 이런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데 어떤 친구는 저도 팀장을 하면서도 이 친구는 참 엔지니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네네. 그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가서 회의 협상을 하는 능력이나 예, 예. 이런 게 떨어지면 참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이나 뭐 이렇게 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 사람들이 다기능을 원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네.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소프트웨어 또는 다양한 업무 스킬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기업처럼 인력에 대한 교육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잘 그렇죠. 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뭐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지만 또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기능을 외부나 아니면 내부에서 뭐 강사를 초빙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열악한 부분이 우리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실무에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계 쪽이다. 근데 3D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다 어떻게 2D 베이스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3D를 접목을 하려면 어떤 외부 교육기관이나 내부에서 3D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우다 보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짜가 없거든요.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개인이 돈을 내는 것보다도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또는 뭐 팀장이 그 회사의 비용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지 이 사람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어떤 조직 뭐 리더나 아니면 이런 대표 이사분들께서도 이런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이나 어떤 과정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업에서 있을 때, 이제 아주 파격적으로 3D를 도입을 했는데, 네네.
왜냐면 2D로 하니까 이제 플로터라는 걸 너무 많이 쓰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리퍼런스를 보는 도면도 다 찍어서 내니까 네네. 그 비용이랑 일단 플로터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3D를 뭐 98년인가 이랬을 때 7년인가 3D로 다 해버렸는데 우리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네네. 그분이 3D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도면으로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3D 잘하는 친구 중에 하나 이제 차장급이 네네. 그거를 항상 2D로 바꿔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그분도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기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그 3D로 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도면을 다 갖다가 이제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CAD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CAD가 이렇게 그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네. 모든 사람들, CAD 그리는 사람들은 공장에 몇 % 안 돼요. 알고 그렇습니다. 보면. 예. 근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뭐 엔지니어링 문서 아닙니까? 네네, 이게? 맞습니다. 드로잉도 저는 예, 문서라 예, 도큐멘테이션인데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CAD 배우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교육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기관 자체가 이제 뭐 대학이나 대학교 쪽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학원이나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도 이런 도면 자체가 단순하게 드로잉뿐만 아니라 내가 뭐 마크업할 수 있게끔 뭐 보면서 검토도 하고 승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도면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도면을 딱 보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네네네. 딱 한 도면만 보면. 예, 그러세요? 왜냐하면 사실 도면이라는 거 조금만 틀려도 다시 프린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가 계속 일어나는데 예. 그 도면으로 가는 자체, 2D로 가는 자체가 리스크하다라는 거죠. 큰 기업. 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네네네. 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CAD 하시는 분들은 도면이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그 도면 주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라는 거를 배울 때 제가 이제 그 경험상으로 보면 이제 그래픽 데이터, 비그래픽 데이터.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면 내에 숨어져 있는 비그래픽 데이터, 그러니까 뭐 BOM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생산을 어떻게 처리할 네네네. 것인가 뭐 이런 예, 거에 대한 뭐 예. 데이터들이 예. 잔뜩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지원하는 이런 엔지니어에서 그 고객들한테 이 도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뭐 소프트웨어 벤더사에서 이제 뷰어라는 거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뭐 뷰잉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게 2D나 3D를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없이 뭐 뷰잉하고 또는 마크업 할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그 디자인 설계 과정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시간적인 루스나 아니면 그 도면 데이터의 어떤 그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네네. 뭐 CAD 굉장히 달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오토캐드도 그렇고 뭐 예, NX도 그렇고 뭐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다르게 네. 뭐 인사 담당자 채용 요구사항 분석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저가 이제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 직업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그 만족을 네.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CAD나 아니면 그래픽 쪽에 직업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이력서를 제출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상품, 가치를 인사 담당자들한테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뭐 누구나 쓰는 이력서 또 누구나 쓰는 뭐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를 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선택을 해서 그 업무를 진행할 때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어떤 그 업무 지식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장점도 있지만 또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리티컬한 건데. 예,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이제 엔지니어링을 오래 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IT 이런 예. 십몇 년씩 하는 친구. 예, 레즈메를 예. 달려고 그러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레즈메를 취직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스펙이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스펙. 뭐 어디 졸업하고, 네. 뭐 자격증 있고. 예. 근데 외국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그건 나중에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자격증이 나중에 중요해요. 예. 회사의 경험 다음에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서 스펙을 따는데 네. 우리는 이제 스펙을 일단 따고서 경험을 쌓는 반대가 돼버리니까. 예, 예.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스펙보다는 이제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스토리텔링이나 뭐 예, 예. 스타일링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어지는 그래서 거죠. 어떤 때 보면 레즈메에다가 자기가 일한 워크 히스토리를 잘 쓰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잘 쓰는데 뭐냐면 나는 이 프로젝트 할 때 내가 어떤 툴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고 예. 그게 결정적인데 우리나라 좀 변하겠지 앞으로는. 그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이력서를 가끔가다 저희 사이트에 가서 이제 보거든요.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프로젝트를 얘가 PM으로 한 건지, 아니면 P2로 한 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런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고, 이 사람이 진짜 프로젝트 중에 PM의 업무 스킬을 갖고 있는 건지, P인데 뭐 설계인지, 아니면 마케팅인지, 아니면 이쪽에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그 자기소개서에서 또는 이 프로필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어떤 구인업체 인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그 자기소개서 보고 거의 다 그 소리 전형을 통과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가치, 상품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해주면 참 근데 좋을 것 이상하죠.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네. 스마트폰을 하면 무슨 기능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따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의 레퍼런스로 이제 같이 리즈메에 집어넣고 또 레퍼런스 해서 이제 기회가 가서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오토데스크라는 웹사이트를 서핑하진 않았어요. 단지 내가 오토데스크 회사가 내가 오토캐드라는 거 아니면 이제 맥스라는 거, 애니메이터 프로 그 당시에 이제 도스 버전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접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제 안일하게 내가 가서 어떤 업무를 할까? 그래서 이 업무를 진행할 때는 내가 이렇게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어필을 했으면 더 좋은 연봉, 또 더 좋은 환경을 제가 구축을 했을 텐데, 그냥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경험에서 얻어진 그 부분까지만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좋은 기회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서에서 지금 그 인력을 채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그런 업무 진행하는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좋은 대접을 받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요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인사 담당자 이제 97개 업체의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이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본 건데요. 네. 근데 현재 이제 지금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96.9%가 아직까지 2D 베이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건 중복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3D 제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인벤터나 솔리드웍스나 솔리드 엣지나 또는 NX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업체도 한 50.5%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자체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오토캐드 베이스의 2D 베이스의 설계 제품이 이제 주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환경 자체가 약간은 이제 분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의 결과물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금 그 업무 현업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네. 제가 좀 회사 들어가는 운이 있었는데, 네. 내가 보니까 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이제 레저메에다 스토리를 몇 장씩 쓰거든요. 네네. 자세하게. 예. 왜냐면 좀 성격상인지 몰라도 나는 어떤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IBM 시스템 예. 뭐 360을 썼고 네네. OS는 뭘 썼으며 뭐 어디서 난 뭘 했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예. 미국에서는 그게 잘 통하는 네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저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레지메를 쓸 때 좀 이제 고급 자리 같은 데는 내가 한국에 뭐 이렇게 마켓이 어떻게 마켓이 어떻고 예.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가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4가지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네네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 쪽이나 건축, 아티스트 이런 쪽에 보면 포트폴리오라는 걸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공학 쪽에 있는 엔지니어 설계자들은 이 포트폴리오 만드는 부분이 좀 보편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학교에서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학 인증 프로그램 안에 보면 내가 4년 동안 또는 뭐 3년 동안 배운 과목이 뭐고, 그리고 과제물을 어떤 걸 냈고, 그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인증 프로그램이 지금 각 학교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면 공학 엔지니어들도 나름대로 좀 그 구인 업체들이나 인사 담당자들한테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든 네. 뭐 예를 들어서 팀장이면 네. 어떤 인재냐면 약간 미래를 예측하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현재는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재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어떤 마켓의 또는 시장의 뭐 어떤 방향이나 트렌드를 저희가 캐치를 해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그 분야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현재 업무 자체에 너무 버든이나 로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경력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어떤 방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뭐 잡코리아의 헤드헌터나 아니면 컨설턴트들이, 또는 요즘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직업 상담사라는 거를 많이 지금 그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직업 상담사가 실질적으로 직업을
찾는데 상담하는 것, 뭐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뭔가 자기의 경력 개발을 할 때도 그 옆에서 좀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런 그 경력 개발을 하는 쪽으로 자기가 어떤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좀 예. 이런 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네네. 진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같아요. 네네. 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정기적으로 좀 나와주셔가지고 아, 예.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뭐 예. 사실은 캐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2D를 많이 쓰는 건 저도 어디가 보니까 아직 그 마일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발전업체들이. 예. 그 사람들이 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앞에 부분은 여기 보면은 44.3%가 네네네. 3D 모델링이 결국 갈 거다. 모두. 예. 이거를 예. 3D 모델링의 이해와 미드레인지 제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나 이런 거는 많이 쓰지만 네. 그 대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결국 미드레인지나 하이엔드의 포맷을 보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3D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직업 훈련 시설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또는 뭐 대학교나 대학 쪽에서 벌써 진행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교육을 받은 그 상황과 또 실무에서 바로 3D를 적용하는 데는 좀 뭐 여러 가지 그 환경 자체가 아직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3D의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 현업 담당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D에서 3D로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널리 확산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현업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3D를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예. 그 비즈니스 가치를 너무 얘기를 안 하고 예. 3D라는 걸 저도 맨 처음에는 안 가본 데니까 네네. 그냥 뭐 성격상 그냥 빨리 받아들이긴 했는데 좀 하면서 느꼈는데 3D라는 게 굉장히 비즈니스 가치가 높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요 세 번째에 그래픽 제품 사용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예. 그래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캐드에 키네매틱스라고 네네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나 피팅이나 이런 것도 애니메이션도 하고 3D가 근데 그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 공장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예. 돈 만들고 이거 뭐냐 얘도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우리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제 시간도 많고 별로 없고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분석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인사과 우리가 그 인사과를 통과하려면 네. 어떤 이 자료는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읽어보실 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앞에 보여지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네. 이제 단순한 이제 2D 소프트웨어의 기능뿐만 아니라 네. 3D에 대한 기능 또는 이제 뭐 마케팅 쪽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그 업무 분석에 있는 업무 담당자들하고에서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그 능력이 내가 어플라이하는 회사에 그 업무에 어떤 식으로 매칭이 돼서 그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만들면 좋은 내가 원하는 그런 그
그 직장이나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예. 자기가 어플라이를 하는데 그 회사의 인프라도 모르고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딱 보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와 예, 예. 그 삼성전자가 쓰는 뭐 LG 이런 게 다 틀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발품을 파는 거에 따라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네트워크,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시대인데, 네. 그러면 내가 모르지만 또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또 내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 그런 정보들을 나한테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웹사이트도 많이 보고. 그래서 요새 예. 뜨는 대학이 뭐 들이대라고 해가지고 좀 발품을 좀 풀고 그래야 예, 예. 되는데 예. 그냥 뭐 자기가 이거 공부한 거나 있어 그러면서 그냥 너무 좀 안이하게 공격을 하지 않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래서 많이 노력을 그렇죠. 하고 네. 시간과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이제 또 해가지고 스마트하게 예. 자기 선배나 자기 주위에 네. 이런 거를 갖다 저도 이제 레저메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옆에 그 미국 동료가 보니까 그냥 이만큼 써갖고 온 거예요. 예, 예. 인도 애들이. 예, 예.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뭐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자기소개서는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리크루팅 사이트에서도 이력서 컨설팅을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후배들 고참들에게 예, 고참 예.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1년에 한 번씩 레저메를 다시 써라. 그게 경력 관리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큰 걸 하나 잡대하게 어떤 친구 보니까 예. 1년에 한 뭐 열 몇 개의 프로젝트를 했다고 다 썼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 친구 이게 잡스러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되려 마이너스가 되는 예, 걸 예. 모르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거는 프로젝트가 뭐 기간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대부분 적게는 3개월, 또 길게는 뭐 1년짜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프로젝트 굉장히 진행이 어렵잖아요. 잔잔한 걸 쓰면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나고 나면 고참이나 이런 거 되면 한 2, 3년 큰 거 프로젝트를 해야지만 이게 예. 캐리어가 생기는데 예. 그래서 뭐 3개월, 뭐 2개월, 뭐 이거는 이 친구가 굉장히 단품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 경력 관리를 진행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컨버전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이 사회의 어떤 트렌드가 뭔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배워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서 부족하면 교육을 받고 또는 뭐 자기 학습을 통해서 좀 자기 업무 영역 또는 지식을 넓혀가는 그런 자세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딱 보니까 예.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구나. 나도 예. 이거를 이제 많은 후배들이나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기 분석을 해라, 경험을 쌓아라, 캐리어 스킬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외국 애들을 말하면 애티튜드. 네네네. 애티튜드가 A이기 때문에 그 애티튜드가 뭐 인간의 서로 인간관계나 삶의 태도가 없으면 예. 다 무너지거든요, 이게. 예, 근데 그거 거기서 보면 인성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진짜 어떤 전문가, 뭐 일리를 갖추는 전문가 이거보다 보편타당에 다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뭐 맥스, 인벤터, 솔리드웍스, 뭐 소프트웨어 자체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뭐 불협화음 없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어떤 점수를 받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 스킬 플러스 인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겸비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이제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정의를 하는데, 네. 이제, 그놈, 예. 인간성만 좋더라. 실력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실력은 좋더라. 인간성이 예, 예.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친구, 인간성도 좋더라. 인간성도 좋더라. 실력도 있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 나와주셔서 요거를 좀 말자 해주셔야지. 뭐냐면은, 그럼 MD가 도대체 뭐냐? MD에 대해서 좀.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오토데스크 쪽에 그 ATC라고 공인교육센터 부분 그 프로그램을 매니지먼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 쪽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DN이라고. 그래서 오토데스크 디벨로퍼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제 매니지먼트 하고 있고 또 그 고객 회원사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년 전부터 이제 오토캐드 기술 자격 시험이라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캐드나 아니면 이제 뭐 3D 제품 인벤터나 그리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인 맥스 제품에 대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조금 더 좋은 직장 그리고 자기가 고객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오픈 세미나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궁금하지 않은데 예. 나는 그 오토데스크 예. 그 전략하는 사람 제품 사는 거 보니까 아주 안목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나는 오토데스크가 크게 되지 않을까. 뭐 진짜 전략적으로 네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데스크의 영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향후에 이제 마스터 스윗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스터 스윗 안에 보면 각 그 분야별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군을 이제 솔루션이죠. 그거를 이제 그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오토캐드, 맥스, 알리아스, 인벤터 또는 뭐 레빗 또는 뭐 시빌 엔지니어, 나비스웍스 뭐 이런 제품들을 어디서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 보면은 저 커뮤니티가 제일 커질 것 같아요. 오토데스크 커뮤니티가. 다른 엔지니어 회사들이 이렇게 폭넓게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가 오토데스크 사이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던트 커뮤니티 사이트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네. 좀 아쉽게 이제 한글화 서비스는 안 되고 있고 영문으로 지금 이제 스튜던트 웹사이트가 있어서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가지고요. 예, 질문 예. 몇 개를 해드리고 여기서 네네. 질문한 것 중에 채택이 안 된 분은 나중에 이제 게시판에다 올려주고 네네네. 그래서 우선은 김영상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반인 교육 과정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조업에서 캐드 실무 엔지니어의 재교육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맞게 커리큘럼을 정해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직업훈련기관에서 그 설계 경력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그 기계 제조 쪽에 그 설계 경력을 갖고 있는 강의하시는 강사분이 계셔서 그 도면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근접하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깊이 들어가면 너무 한이 없지 않습니까? 뭐 금융도 있고 뭐 예, 이런 예. 제품이 뭐 진짜 만 가지인데 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이제 1대1 형식으로 좀 이렇게 토의 대화하는 형식의 교육이 진행되면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고객분들한테 이제 그 배우고 또 이제 강의하시는 강사분이 또 알고 있는 부분들은 또 고객분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좀 토의식의 교육이 진행되면 아마 분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의 만족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좀 그 비슷한 얘기하면서 조금 다른 질문인데 예. 서른성님께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을 체득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더 효율적인 재교육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너럴하지만 쉽지 않은 질문인데 그 제가 알고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이제 답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작가를 나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박사님 아시지만 전작가 나오신 분이 도면을 보는 부분이 기계가 나오는 부분보다는 떨어집니다. 거기는 이제 또 예. 이캐드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렇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3D 캐드 인벤터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업체에 컨설팅을 하셨는데, 근데 도면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 3D 모델링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쪽에 종사하신 설계자분한테 어드바이스를 얻었는데 그분이 답을 딱 해준 게 도면 보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계 도면 작성법이 도면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몇 개월 동안 보니까 여태까지 문제됐던 그 답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 도면 요소, 어떤 도면을 보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어떤 데이터들을 3D로 전환할 때 많은 90% 이상 적게는 80% 이상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예. 그 100% 어그리를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고급 엔지니어들에게 네네. 고급 캐드 엔지니어에게 저는 이런 제안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설계하는 사람이 생산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예, 예. 3D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생산 비용이 엄청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그냥 간단한 CNC 장비로도 할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이걸 우측으로다가 만들 것인 거에 예, 예. 비용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그 모양에 따라서 예. 기능이 같은데 모양에 따라서 생산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게 그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D 캐드 하는 엔지니어들이 고참이 되면 예. 가서 그 생산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한번 보고 오라고. 캠도 많이 알아야지 예. 완성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국 이제 다양한 경험을 그게 그렇죠.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전문가의 지식을 제가 습득을 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설계 방향이나 설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더 견고하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또 예.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홍성님께서 채용 요구사항 분석에 의한 맞춤식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도움과 안정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한국 ATC 센터에서는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을 진행하신 분들이 그 업체에 어플라이를 하셨을 때 그 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제 많은 인력이 저희가 이제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오는 고객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김수열님께서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교육의 쌍방향 교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장인 멀티캠퍼스의 온라인화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이제 몇 년 전부터 블렌드 교육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떠들었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콘텐츠의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자기가 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1시간, 2시간 이걸 내가 콘텐츠를 보면서,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강의하시는 분하고 채팅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좀 지루함이 좀 덜한데, 대부분의 온라인 콘텐츠들이 이제 원웨이거든요. 쌍방향이 아니라. 한 15분 지나면 예. 다른 생각이 막.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콘텐츠 자체가 좀 쌍방향으로 좀 이렇게 토의하는 식의 교육이 진행이 되면 온라인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만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밴드위드스나 네트워크에 대한 뭐 트래픽 이슈나 밴드위드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주고받고 뭐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게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란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좀 모임을 가져서 뭐 좀 질문하는 형식의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합적인 블렌드 교육이 진행돼야지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미팅을 한 다음에 소셜 저기를 한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뭐 한국 사람들의 좀 국민성이 예. 온라인을 좋아하면서도 오프라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게팅이라든가 예, 뭐 맞습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을 무작위로 만나는 창구고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만나서 뭐 그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좀 결국 우리나라에 맞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저희가 뭐 어차피 KTX가 뭐 4시간 안에 부산까지 다 커버하니까요. 뭐 번개 미팅이나 뭐 모임 자체는 네. 오프라인으로 언제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득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그 장이 되면 아마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창호님께서는 이제 강의 내용이 뭐 감사하다고 그랬고, 이제 저도 설계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보았는데,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한번 내어봅니다. 실제 설계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업무보다는 중복 혹은 크게 변하지 않는 업무들이 주로 합니다. 아마 설계 분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한 분야에 집중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내봅니다. 이런 생각. 예, 그 부분은 저는 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그냥 얇은 지식으로 다양한 그 경험을 쌓는다라고 하면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는 없거든요.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그 설계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분야에 있는 설계자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그 고려를 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의 콜라보레이션,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PM은 다양한 어떤 그 업무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제 PM이 되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뭐 다 금세 우리가 한 말을 다 이해하면은 젊은 사람이 아니죠. 노인네죠, 그거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제 경험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처음에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와서 이게 맞습니다. 팀장님이 예. 한 걸 인지 알았을 때 고맙습니다고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밤에.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느끼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아,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얘기를 해주는 거는 또 소화하지 못할 얘기를 좀 조심해서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뭐 제가 처음 캐드하는 사람들에게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넌 케미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실 고급 엔지니어는 이렇게 제품을 딱 보면 그 이거를 캐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지금 머릿속에 한 다음에 그려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야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들어가서 힘들게 하는 분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저는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네, 예. 그 기존에 있는 뭐 그걸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대부분의 그 중참 엔지니어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료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못 찾아가지고 새로 그려요. 예. 얼마나 낭비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네. 어딘가에 서버에 네트워크상에 이제 존재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희 디자인 그 예. 설계자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디서 내가 한번 예. 봤는데 못 찾아서 다시 그릴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아십니까? 이건 예. 진짜 기분이 우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도면 관리나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좀 그 회사 내 인프라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좀 더 편한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저기 인벤터에 그 볼트 그런 부분들 예, 예, 예. 많이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자료 지금- 관리하는 것도 점점 중요해야 예, 괜찮았는데 이제 인벤터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볼트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설계자분들도 시간을 내서 또는 이제 뭐 대표이사님도 시간을 내주는 그런 어떤 문화가 환경이 제공돼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질문 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젊은 예. 친구들이, 저 어떻게 되면 캐리어를 잘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기본은 계속 하지만,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의 다 완성이 된 지식을 가지고 쫓아가는 건 너무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고참들이 못 가진,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패드라든가, 네. 뭐 크라우딩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라. 네네. 네가 지금 뭐 어떻게든 기능 열심히 해봤자 고수들이 기라성 같이 있는데 저는 그런 좀 그래서 인벤터를 하든지 뭐 좀 그런데 많이 투자를 해서 전문가가 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아이패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이패드 보니까 네네. 그 인벤터나 이런 거나 오토캐드 뷰어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있습니다. 좀 젊은 거기서도 이런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공장의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굉장히 활성화될 아닙니까?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혹시 이제 이 박사님 아실지 모르지만 초창기의 오토캐드 버전이 이제 유닉스에서도 포팅이 됐고요. 네. 솔라리스에서도 포팅이 됐고 맥에서도 맥킨토시에서도 포팅이 됐었고요. 맥킨토시 못 들어봤어요. 윈도우즈, 뭐 OS, 도스에서 네. 포팅이 다 됐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오토캐드가 맥 OS로 포팅이 다시 됐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거. 예, 그게 뭐냐면 맥킨토시라는 그 시장 자체가 다시 조금 더 넓혀진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아까 이제 아이패드나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오토캐드 뷰어나 인벤터 뷰어 또는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설계하시는 분이 접근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넘어야 될 장벽이 많아요. 일단 뭐 여기에 포팅하려면 API에 대한 기술을 뭐 랭귀지를 알아야 되는 거가 있고요. 근데 API가 이제 뭐 안드로이드가 됐든 아니면 뭐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OS에 대한 SDK를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데스크 제품 중에 뭐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API를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API에 대한 제공을 하고 있는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뭐 설계도 하고 또 프로그래밍도 알아야 된다고 하면 아마 머리가 막 엄청나게 뽀개지면서 힘들어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내가 어떤 컨텐츠를 인벤터나 맥스나 이런 그 3D나 그래픽 툴 가지고 컨텐츠를 잘 만드는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주위에 이 그 스마트폰 쪽에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해서 코업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컨텐츠를 앱 개발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스마트폰에 컨텐츠를 뭐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좀 그 다양하게 폭을 넓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아이패드 안에 네. 그 스케치북 프로가 들어왔어요. 네네. 굉장히 그 오토데스크가 사실은 맥킨토시 쪽에는 거의 투자를 안 했는데 예.
이게 PC용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그, 오토캐드 뷰도 들어와 있고, 예. 그 다음에 인벤트 뷰도 예. 들어와 있고, 상당히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미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토캐드에 굉장히 잘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한 번 또 크다랗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저의 네.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자체의 그 시대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앱이 많이 올려져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토데스크도 이제 뭐 PC에 매킨토시에도 포팅한 거고, 이런 아이패드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앱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한 해 비즈니스 기회나 아니면 경력 개발의 그 어떤 기회가 있는 것 같은 거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3D인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화질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익스플로드 돼요. 예. 그 뭐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고참 세대 오토캐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런 뭐 취업 전략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되게 네네네. 기능 위주로다가만 하니까 예. 좀 많이 좀 나와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저야 뭐, 어떻게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올해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모임을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한두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전략을 얘기해주고, 왜냐면 뭐 이런 온라인도 있고 그동안 정규 교육이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의외로 인터넷이 흔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검색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네. 자기의 지식으로 쌓는 부분도 하나의 능력이다 보니까요. 예. 근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구진 업체나 또는 구직자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하더라도 그 고객분들은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붐이나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미팅이 만들어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뭐 방송 좀 아쉽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모든 게 뭐 한 번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아쉽게 특별하게 아쉽게 좀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아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새는 사실은 젊은 사람에게 직업을 주는 게 최고의 애국자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가서 외화를 벌어드리고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지금은 진짜 직업을 주는 게 젊은 사람에게 비전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오늘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아유, 저도 이제 편하게 박사님이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은 컨택을 하면은가요? 어떻게 더 알고 싶고 더 곽 대표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제가 핸드폰을 가르쳐 드릴까요? 컨택을 할 때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지금 화면 슬라이드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컨택 이메일 어드레스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메일 어드레스로 문의사항을 보내시면 저는 다 그 이메일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컨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곽 대표님 보면 약간 좀 교육 멘토 같아요. 왜냐하면 멘토의 특성은 누가 물어볼 때 짜증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설프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물어보면 이렇게
짜증내고 아, 예.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사실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CNG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